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단기합격법 테크트리를 이제 5편 정도 영상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달리는 질문 댓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좀 원리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 편의 영상으로 구성을 했고, 이제 이 영상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큰 도움이 더 될 것 같고,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공부법 원리를 단기합격법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면요. 질문 내용은 이거예요. 과연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 범위를 정하고 내가 선택과 집중을 어떤 범위와 그다음 빈도의 측면에서 하는 게 어떤 공부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취지였어요. 질문이 정확하게 여기 부합하진 않지만 또는 부합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과연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예상 문제 또는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어떤 비슷한 수준의 시험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해요. 물론 내가 치는 어떤 과목이 전혀 다른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과목이다. 이때는 이제 예상 문제집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상 문제집조차 또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정도 이제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내가 치는 시험에 예상 문제집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기출 문제 자체는 똑같이 나오지 않지만 기출의 바탕이 되는 어떤 출제 범위, 풀, 이런 것들은 항상 반복이 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빈도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진짜 잘 안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 나왔던 문제는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잘못된 일반화 같고, 일반적인 시험들은 대부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북아시아의 비슷한 시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 중요한 것들은 반복돼서 출제된다는 게 정설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조금 내가 정확하게 어떤 실력을 배양해서 정복할 수만 있으면 웬만한 시험에서의 합격점 정도는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또 질문 하나가 또 나오기는 하죠. 변호사님, 수능처럼 어떤 만점을 받아야 되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경우에도 쌓아나가는 순서는 지키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정보의 양만 조금 이제 많이 높게 목표를 잡는 거죠. 그죠? 순서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점수를 받겠다는 식에서 좀 탈피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강의를 하시는 일반적인 강사님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수능 만점자분들의 인터뷰 같은 걸 보셔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공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험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다. 다만 예상 문제집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예상 문제집을 2-3개 정도 좀 수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집마다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문제집이나 실려있는 유형의 문제들, 어느 문제집이나 실려있는 범위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어떤 A급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정복을 해 나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물론 이제 기출문제도 존재하긴 했지만 2차 시험 준비할 때 공부 범위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그런 문제집들 모두 수거해서 중첩되는 문제집만 별표를 칠하고 나머지 문제집들은 그냥 다 버렸거든요. 한 곳에다가 문제도 제 나름대로 단권화를 해서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가 가장 랭크가 높고 그 다음이고 A, B, C, D 정도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급과 B급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C급에 대해서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걸로 해서 제가 사법시험 2차를 되게 손쉽게, 비교적 손쉽게 좀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 방법을 가장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예상 문제집 대신에 또는 예상 문제집과 함께 어떤 비슷한 직렬이나 비슷한 군의 어떤 시험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험제도 개편이라든지 아니 우리 시험이 처음 갑자기 생기게 됐다,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기존에 어떤 시험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의 질을 한번 나눠보면 내 시험에서의 기출문제가 가장 최고급 질이겠죠. 그 다음 순위가 국가에서 출제한 그 다른 어떤 시험이나 직렬의 기출문제들이 품질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열한 수준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저열하다는 뜻이겠죠. 어떤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아무리 똑같은 형태의 동형이라고 하더라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법을 채택하는 이유가
어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내가 우리 직렬의 기출문제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디서 문제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아마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은 우리 시험의 어떤 예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슷한 시험의 어떤 기출문제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항상 우리 어떤 문제 출제할 때는 전공 서적 같은 게 있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그런 전공 서적, 출제의 어떤 바탕이 되는 서적들이 존재를 하고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법무부 출제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법무실에서 이제 출제를 하거든요. 거기서 출제할 때 보면은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거로 출제를 전혀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전공자 분들이 쓰신 교과서를 가지고 대학 강의용 교재 있죠? 그런 것들만 갖고 들어와서 출제를 하거든요. 다른 시험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뭘로 정립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떤 통계가 확립이 돼 있을까요? 바로 논문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는 시험에 해당 분야에 어떤 논문만 조금 검색을 해보셔도 시험에 어떤 부분이 출제될 건지 조금 손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정도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댓글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패턴 공부법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출 범위, 그 다음에 유형, 빈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남들이 공부하는 분량만큼 내가 최종적으로 모두 공부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문에 이런 걸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시험 전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끝내놓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는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스스로 좀 뭐랄까, 너무 이론적으로 공부법을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떤 한 과정을 거쳤을 때 그게 완벽하게 수행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기출 분석은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돼요. 물론 너무 쉽고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기출 분석 계속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그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말 혹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 공부 다 했다 이러면은 집에서 야, 우리 대단한데? 우리 아들, 딸은 공부를 다 해버렸대. 이렇게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변호사님 기출 분석을 끝내놓고 이렇게 인풋, 아웃풋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봤을 때 저는 이분은 공부를 한 번도 실행에 옮겨본 적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분석했던 것도 까먹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면은 분석했던 것들이 재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 과정들을 많이 체계적으로 나눠뒀지만 항상 공부는 함께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항상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셋을 조금 가지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제가 단기 합격법 영상은 6편에 걸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영상들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 어떤 식으로 좀 스킬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게 한 3-4편 정도, 짧게는 2-3편 정도 준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어떤 식으로 좀 높일 수 있는지 좀 상세하게 제가 또 3-4편 정도 구성을 해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있으신 아웃풋, 시험은 아웃풋으로 좌우가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제가 한 5편에서 6편 정도 영상을 조금 준비해 둔 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